지역에 맞는 지역형 공공건축을 좀 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광탄도서관, 이게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건축가이신 이옥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며 공공건축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축 정책적인 방향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탄은 처음 네, 와보시...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초입부터 좀 재미났습니다. 큰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어서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고요. 공공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특히나 이런 그 지방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면 그 민간 건축물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주 같은 경우는 여러 도시 지역들이 산재해 있어요. 도시들이 띄엄띄엄 있는 다핵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입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공공건축물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광탄면 도서관 같은 공공건축이 곳곳에 이제 점처럼 연결이 되면 이게 면이 되고 도시가 좀 더 이동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지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위원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그 근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기본법에 민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 전문가라 하면 건축, 도시를 전공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공건축의 활성화 내지는 디자인 체계의 합리화 그리고 도시 환경을 적정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민간과 같이 공공에서 진행할 경우 좋은 공공건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8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에 5,000개 정도의 공공건축이 만들어진답니다. 파주가 이제 총괄건축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2019년에 네. 도입을 했어요. 이 광탄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상 안으로 보면 되게 괜찮은데 땅에 대한 컨디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그 부닥치는 문제들은 다 있는데 이제 그때 집중 토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더 좋아졌어요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하면서 더 많이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에서 민간과 관과 그리고 건축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제 공공건축의 좋은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서포트 해주거나 그러니까 탄력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대지로 보면 바로 붙어 있는 신산초등학교 부지예요. 거기 일부 모퉁이 땅에다가 진 거고, 그래서 이게 생활형 SOC 사업이었고, 처음에 그냥 번듯하게 정해진 대지에 한 것보다는 복잡했어요. 기존에 인프라도 있었고, 그거 다 정리해가면서 학교랑 연관 관계, 이런 것들 다 고민했었고, 앞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담장이 없어요. 열린 공간에 대한 개념이겠죠. 예전에는 사실은 공공건축 하면 막 빌에 딱 맞춰서 지어진 좌우 대칭이 맞은 건축물 뭐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분명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녹여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간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 놀이터야 아이들조차도 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고 요즘에 커피숍 같은 데 가도 사실은 도서관처럼 꾸미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여러 기능들을 같이 갖고 있어야 그 공간이 장소로서 더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폴딩 도어로 돼 있어서
마당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공공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도 이 마당하고 같이 네. 연계해서 했고, 뭐 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3층은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재미나는 게 그 신산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방과 후에 보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잘 활용을 네.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편안하게들 막 왁자왁자 해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거기 있는 학생한테 너 니네 집이 좋아 여기가 좋아 그랬더니 여기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중에 이 친구가 커서 네. 이 도서관이 고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네네. 생각을 했어요. 네네. 공공의 건축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곳곳에 있을 경우 이 장소에 기억할 수 있는 장소 공간으로서 많은 부분 차지한다면 그 마을이 되고 동네가 되고 도시가 되고 하면서 확장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놀이터 같은 개념, 마을 마당, 놀이터 같은 놀이터, 거실 그런 개념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공공건축일수록.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아까 그 아이 집보다 좋아요 하는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는데 그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공공건축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고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인간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건축에서 오히려 더 찾아진다면 이게 그 역할로서 크게 기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최종 목적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인 것 같아요. 좋은 건축물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공간이 생겼고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런 그 경험 이거를 공유하는 자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공공건축의 역할이라는 게 오히려 집보다 더 좋은 공간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해서 그 공간을 정말 잘 사용한 친구가 자라서 그 기회가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랑 전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공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정하다 함이 공간의 공정함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공공건축. 장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장소성을 갖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공공건축이라 함은 그 장소성의 그 의미가 좀 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 지역의 인구도 줄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구 감소에 저지할 수 있는 공공건축이 분명 필요하고 이것이 양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건축이 정말 필요한 게 공공건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공공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의 노력과 민간의 참여와 그리고 관의 주도적인 정확한 데이터 내지는 그 사용 후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의 역할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끌어내서 시민이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반영을 충분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